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현실이 된 지금, 여러분에게 100세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슴 벅찬 희망인가요? 아니면 막막한 불안감인가요?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노후 준비의 통념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100세까지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 설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사티라고도 하죠.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더욱 커지곤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한 번의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화두를 던져온 질문, 너 자신을 알라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와 비즈니스계에서 주목받는 메타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진짜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길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남들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겠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이라는 기준은 실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은 결국 기준 없이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념 체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40%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정확히 들어오는 연금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구조는 세겹줄처럼 튼튼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아플 때를 대비한
국민건강보험과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실손보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이라는 4층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정말 훌륭하게 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월세 수입이 나오는 상가나 건물을 최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믿기도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강남의 한 의사분은 평생 모은 100억 원으로 작은 빌딩을 샀지만 세입자와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공실 문제, 천정부지로 오르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수입원이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굳게 믿었던 최후의 보루,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과 결혼, 집 장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자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은 25만 명 시대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연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자식이라는 신념체계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돈. 어떻게든 빨리 많이 모아야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지만 그 내용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이 자기 실현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가슴 아픈 차이입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감정의 덫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화가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수많은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슴의 얼굴은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곤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벨렐리 가족이라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하고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는 현재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미래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특히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개성상인들은 이 세 가지 중 잘 쓰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분 조건은 바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은 돈벌이를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 즉 라이프 스타일 설계입니다. 이 원대한 설계도가 완성되면 건강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보장 설계와 자금 설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 자금을 은퇴 넘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더 강력한 개념, 바로 매직 넘버를 제안합니다. 매직 넘버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줄 꿈과 비전을 담은 숫자입니다. 30년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30년이 훌쩍 지난 95세 생일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30년만 생각했지 은퇴 후 살아갈 30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9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한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깨달음이라는 매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숫자로 된 목표는 놀라운 실행력을 가집니다. 1970년대 우리 국민 모두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품고 뛰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매직 넘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55만 2020분은 어떤 분의 매직 넘버입니다. 55세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해 20년 동안 세계 20개국을 누비며 한글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꿈이 담겨 있죠. 또 다른 분의 1515 일영영영분은 15년 동안 숲해설가 전문 교육을 받아 15년간 활동하며 1000년을 이어갈 숲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저 역시 저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6만 5070분입니다. 65세에 0과 6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7가지 영역의 청소년 교육센터를 세우겠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콘텐츠를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 후원 활동을 통해 미리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 매직 넘버는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저를 실천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긴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나요? 상품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맞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단기 생활자금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는 CMA나 MMF 통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등을 통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나의 매직 넘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부를 쌓던 소득의 시대를 지나
이미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신탁제도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을 향한 오르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 미래의 불안에 발목 잡히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이며 심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공적 노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건강해지겠다는 단순한 꿈을 넘어 그 돈과 건강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꿈 너머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의 매직 넘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직 넘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법의 주문,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드는 첫걸음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현실이 된 지금, 여러분에게 100세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슴 벅찬 희망인가요? 아니면 막막한 불안감인가요?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노후 준비의 통념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100세까지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 설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사티라고도 하죠.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더욱 커지곤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한 번의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화두를 던져온 질문, 너 자신을 알라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와 비즈니스계에서 주목받는 메타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진짜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길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남들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겠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이라는 기준은 실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은 결국 기준 없이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념 체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40%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정확히 들어오는 연금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구조는 세겹줄처럼 튼튼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아플 때를 대비한 국민건강보험과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실손보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이라는 4층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정말 훌륭하게 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월세 수입이 나오는 상가나 건물을 최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믿기도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강남의 한 의사분은 평생 모은 100억 원으로 작은 빌딩을 샀지만 세입자와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공실 문제, 천정부지로 오르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수입원이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굳게 믿었던 최후의 보루,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과 결혼, 집 장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자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은 25만 명 시대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연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자식이라는 신념체계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돈. 어떻게든 빨리 많이 모아야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지만 그 내용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이 자기 실현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가슴 아픈 차이입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감정의 덫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화가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수많은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슴의 얼굴은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곤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벨렐리 가족이라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하고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는 현재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미래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특히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개성상인들은 이 세 가지 중 잘 쓰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분 조건은 바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은 돈벌이를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 즉 라이프 스타일 설계입니다. 이 원대한 설계도가 완성되면 건강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보장 설계와 자금 설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 자금을 은퇴 넘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더 강력한 개념, 바로 매직 넘버를 제안합니다. 매직 넘버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줄 꿈과 비전을 담은 숫자입니다. 30년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30년이 훌쩍 지난 95세 생일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30년만 생각했지 은퇴 후 살아갈 30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9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한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깨달음이라는 매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숫자로 된 목표는 놀라운 실행력을 가집니다. 1970년대 우리 국민 모두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품고 뛰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매직 넘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55만 2020분은 어떤 분의 매직 넘버입니다. 55세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해 20년 동안 세계 20개국을 누비며 한글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꿈이 담겨 있죠. 또 다른 분의 1515-1000분은 15년 동안 숲해설가 전문 교육을 받아 15년간 활동하며 1000년을 이어갈 숲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저 역시 저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65,070분입니다. 65세에 0과 6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7가지 영역의 청소년 교육센터를 세우겠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콘텐츠를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 후원 활동을 통해 미리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 매직 넘버는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저를 실천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긴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나요? 상품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맞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단기 생활자금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는 CMA나 MMF 통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등을 통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나의 매직 넘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부를 쌓던 소득의 시대를 지나 이미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신탁제도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을 향한 오르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 미래의 불안에 발목 잡히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이며 심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공적 노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건강해지겠다는 단순한 꿈을 넘어 그 돈과 건강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꿈 너머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의 매직 넘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직 넘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법의 주문,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드는 첫걸음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현실이 된 지금, 여러분에게 100세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슴 벅찬 희망인가요? 아니면 막막한 불안감인가요?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노후 준비의 통념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100세까지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 설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사티라고도 하죠.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더욱 커지곤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한 번의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화두를 던져온 질문, 너 자신을 알라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와 비즈니스계에서 주목받는 메타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진짜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길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남들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겠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이라는 기준은 실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은 결국 기준 없이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념 체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40%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정확히 들어오는 연금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구조는 세 겹 줄처럼 튼튼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아플 때를 대비한 국민건강보험과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실손보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이라는 4층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정말 훌륭하게 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월세 수입이 나오는 상가나 건물을 최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믿기도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강남의 한 의사분은 평생 모은 100억 원으로 작은 빌딩을 샀지만 세입자와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공실 문제, 천정부지로 오르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수입원이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굳게 믿었던 최후의 보루,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과 결혼, 집 장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자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은 25만 명 시대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연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자식이라는 신념체계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돈. 어떻게든 빨리
많이 모아야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지만 그 내용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이 자기 실현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가슴 아픈 차이입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감정의 덫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화가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수많은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슴의 얼굴은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곤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벨렐리 가족이라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하고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는 현재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미래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특히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개성 상인들은 이 세 가지 중 잘 쓰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분 조건은 바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은 돈벌이를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 즉 라이프 스타일 설계입니다. 이 원대한 설계도가 완성되면 건강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보장 설계와 자금 설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 자금을 은퇴 넘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더 강력한 개념, 바로 매직 넘버를 제안합니다. 매직 넘버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줄 꿈과 비전을 담은 숫자입니다. 30년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30년이 훌쩍 지난 95세 생일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30년만 생각했지 은퇴 후 살아갈 30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9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한 그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깨달음이라는 매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숫자로 된 목표는 놀라운 실행력을 가집니다. 1970년대 우리 국민 모두가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품고 뛰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매직 넘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55만 2020분은 어떤 분의 매직 넘버입니다. 55세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해 20년 동안 세계 20개국을 누비며 한글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꿈이 담겨 있죠. 또 다른 분의 1515 1000분은 15년 동안 숲해설가 전문 교육을 받아 15년간 활동하며 1000년을 이어갈 숲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저 역시 저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었습니다. 6만 5070분입니다. 65세에 0과 6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7가지 영역의 청소년 교육센터를 세우겠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콘텐츠를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 후원 활동을 통해 미리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 매직 넘버는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일 저를 실천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긴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나요? 상품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맞는 통장 나누기입니다. 단기 생활자금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붙는 CMA나 MMF 통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목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등을 통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나의 매직 넘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부를 쌓던 소득의 시대를 지나 이미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자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신탁제도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을 향한 오르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 미래의 불안에 발목 잡히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이며 심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공적 노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건강해지겠다는 단순한 꿈을 넘어 그 돈과 건강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꿈 너머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의 매직 넘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직 넘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법의 주문, 여러분만의 매직 넘버를 만드는 첫걸음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길,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중년의 문턱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현실이 된 지금, 여러분에게 100세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슴 벅찬 희망인가요? 아니면 막막한 불안감인가요?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관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노후 준비의 통념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100세까지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 설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사티라고도 하죠.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더욱 커지곤 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한 번의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행력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에게 화두를 던져온 질문, 너 자신을 알라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계와 비즈니스계에서 주목받는 메타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진짜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만의 길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남들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겠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남이라는 기준은 실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은 결국 기준 없이 표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념 체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40%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정확히 들어오는 연금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구조는 세겹줄처럼 튼튼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아플 때를 대비한 국민건강보험과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실손보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이라는 4층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정말 훌륭하게 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월세 수입이 나오는 상가나 건물을 최고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믿기도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강남의 한 의사분은 평생 모은 100억 원으로 작은 빌딩을 샀지만 세입자와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공실 문제, 천정부지로 오르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수입원이 때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굳게 믿었던 최후의 보루,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과 결혼, 집 장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자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은 25만 명 시대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연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자식이라는 신념체계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돈. 어떻게든 빨리 많이 모아야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지만 그 내용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이 자기 실현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가슴 아픈 차이입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감정의 덫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화가프리다 칼로의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수많은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슴의 얼굴은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곤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벨렐리 가족이라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곳을 향하고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는 현재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미래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특히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개성상인들은 이 세 가지 중 잘 쓰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분 조건은 바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은 돈벌이를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